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청훈입니다. 자, 오늘은 양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양수가다증, 양수가소증, 임신부라면 한 번은 들어본 이야기죠. 양수가다증과 양수가소증이 뭔지,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2회에 걸쳐 양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하며 오늘은 양수가다증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양수란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가 지내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양수가 많아도 탈, 적어도 탈이죠. 임신 후반기 양수의 양은 약 500에서 600ml인데요. 양수의 양이 1000ml 이상이면 양수양이 많은 겁니다. 따라서 양수가 많은 것을 양수가다증이라 하죠. 양수가다증이 있으면 조산, 태반조기 박리, 태아기형 등의 좋지 않은 임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약 1에서 2% 정도로 발생하며 임신 전반기에는 별로 없고 대부분 임신 7개월 이후에 발생하죠. 이제부터 양수가다증의 원인과 양수가다증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 양수가다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양수가다증이란 양수가 정상보다 많은 것인데요. 양수가다증이라 진단하려면 양수양이 2000ml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양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거나 양수가 흡수가 되지 않아 양수가 많아지는데요. 양수는 양막 안에 있는 맑은 물로서 자궁에서 태아를 지켜주고 태아가 자라는데 필요한 체액을 제공하죠. 또한 양수는 태아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수가 만들어지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양수가 생성되고 흡수되기 때문인데요. 양수의 생성과 흡수는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신 초기에는 주로 태아의 피부를 통해 양수가 생성됩니다.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양수는 주로 태아 신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소변에 의해 생성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양수는 다시 태아가 양수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데요. 양수의 양은 임신 주체에 따라 변화하며 임신 35주에서 37주경에는 약 1000cc 정도 되고 이후에 감소합니다. 양수는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양수양이 많거나 적을 수가 있죠. 양수가 너무 많으면 자궁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임산부 횡격막이 압박을 받아 호흡곤란이 오거나 조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양수양의 변화를 확인해야 하죠. 그럼 먼저 양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수란 자궁에서 태아가 자라는 데 필요한 체액을 말하는데요. 태아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양막과 태아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수는 양막 안에 존재하는 맑은 물이죠. 임신 초기에는 엄마의 혈장에서 생성된 물질이 양막을 통해 이동하는 분비액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임신 15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콩팥이 기능을 하여 소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태아의 소변이 양수의 중요 성분이 되죠. 양수는 태아의 폐로 흡입되어 폐의 성숙을 촉진시키는데요. 또한 위장관으로부터 흡입되어 우리가 물을 마신 것처럼 소변으로 배출돼 다시 양수가 됩니다. 즉, 태아의 소변이 양수의 중요 공급원이 되죠. 그래서 임신 20주 이후 양수의 대부분은 태아의 소변이고 그 나머지는 태아의 폐에서 분비되는 액체로 만들어집니다. 양수는 생리식염수와 비슷한 무색의 맑은 액체인데요. 임신이 진행되면서 소변 외에 태아 피부에서 방리되는 태아세포, 태아의 몸을 덮고 있는 물질인 태지, 벤의 솜털과 태아가 생성하는 여러 물질들이 포함되죠. 또 약알칼리성 액체로 알부민, 레시틴, 빌리루빈 등의 물질도 포함되어 태아의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양수는 태아가 삼키고 태아의 창자에서 흡수되기도 하죠. 양수는 한 번 만들어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양수를 마시고 배설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양수는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 일정하게 유지되죠. 양수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수는 태아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이죠. 이 양수는 태아의 오줌으로 거의 만들어지며 가장 중요한 양수의 역할은 태아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태아의 성장과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또한 폐를 성숙시키거나 체온을 유지하고 항균작용이 있으며 출산 시 태아를 보호하고 또한 탯줄이 다치지 않게 합니다. 양수의 양은 임신 주수에 따라 변하는데요. 양수는 임신 32주에서 34주까지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임신 10주에 10에서 20ml, 12주에는 50ml, 임신 중기는 400ml가 되죠. 이때부터 하루에 10ml씩 증가하여 32주에는 1리터에서 최대 2리터가 됩니다. 임신 말기로 가면서 태아가 양수를 매일 0.5에서 1리터씩 삼켜서 없애고 태아의 콩팥에서는 농축된 소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점차 줄어들죠. 임신 말기에 이르면 800ml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분만 예정일이 지나면 태방 기능이 떨어지면서 양수 양은 더 줄어들고 간혹 태아에게 위험한 양수 가수증으로 발전할 수 있죠. 양수 가다증은 임신 중기 이후 양수양이 2000ml 이상으로 양수양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라 설명드렸죠. 지금부터 양수 가다증의 원인과 발생 기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수 가다증은 양수가 가잉으로 생산되거나 양수 흡수가 감소되어 발생하게 되죠. 양수 가다증의 약 60%는 원인 불명이며 특히 경미한 양수 가다증은 대부분의 원인을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양수 가다증이 심할수록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중증 양수 가다증은 70%가 태아 기형을 동반하는데요. 그중 30%에서 식도나 장 폐색이 원인이며 위장 가까운 곳에 기형이 있을수록 양수 가다증이 심해지죠. 이처럼 태아 기형이 양수 가다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유전 질환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양수 가다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태아적 원인과 산모적 원인으로 나누어지죠.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태아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해증, 척추관림증 등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 노출된 신경조직으로부터 삼출액이 유출되어 양수 가다증이 발생합니다. 둘째, 식도 폐쇄증, 십이지장 폐쇄증 등 위장관계 기형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양수를 들이마실 수 없어 양수가 가다하게 많아지는데요. 위장관 폐쇄가 상부에 발생하면 양수 가다증이 잘 발생하지만 하부에 있는 경우는 양수 가다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심한 입술 갈림증이 있는 경우. 넷째, 태아의 심한 빈혈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태아의 체내의 젖산이 증가하여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작용하여 모체로부터 수분을 흡수하여 양수 가다증이 발생하죠. 다섯째, 다태 임신에서 상태아간 수혈 증후군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수혈자 태아에서 혈액량 증가로 소변량이 증가되어 양수 가다증이 발생합니다. 여섯째, 그 외 태아의 골격계 질환, 종양, 지속적인 심장 부정맥, 염색체 이상, 비면역 태아 수종, 자궁 내 태아 감염이 있는 경우에 양수 가다증이 생기게 되죠. 다음은 산모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임신부가 당뇨나 임신형 당뇨가 있는 경우, 모체의 고혈당이 태아의 고혈당을 일으키죠. 이에 따라 삼투압에 의한 이뇨와 양수내 포도당 증가에 의한 삼투압 차로 수분이 양수내로 이동하여 양수 가다증이 발생합니다. 둘째, 태발의 육모막 맥관종 등의 태반 이상이 있는 경우. 셋째, RH 음성 임신부에서 태아 적혈, 모구증이 있는 경우에 양수 가다증이 생기게 되죠. 양수 가다증이 있는 경우 임신 중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수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배가 매우 크죠. 자궁이 위로 치받쳐 올라와 폐와 심장을 압박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복통, 구토, 부종 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양수가다증이 있으면 자궁이 크게 늘어나 주변 장기를 눌러 심한 호흡곤란이 오게 되죠. 또한 정맥이 눌려져 하지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수가다증이 있는 경우 조산이 잘 일어나며 또한 태아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면서 태아나 산모에게 매우 위험한 태반 조기 박리가 증가하죠. 양수가 터졌을 경우 태아보다 퇴출이 먼저 나오는 제대 탈출증도 증가하며 이는 태아에게 매우 응급사항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수가다증일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증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종과 호흡곤란입니다. 늘어난 양수량에 의해 자궁이 팽대되어 주변 장기를 누르면 여러 불편함과 후유증이 옵니다. 정맥을 압박해 복부, 외음부, 다리에 부종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죠. 둘째는 조산, 조기파수, 태반 조기박리증 증가로 산모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양수가다증이 있는 경우 조산과 조기파수 위험성이 높아지며 양수파수 시에는 태반 조기박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보다 퇴출이 먼저 나오는 제대 탈출증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 출혈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출산 후에는 자궁 근육이 너무 늘어나서 수축이 되지 않아 출혈이 심해지는 이완성 산후출혈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은 양수가다증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수가다증은 주로 초음파로 진단하죠. 초음파로 양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단일 최대 양수 포켓 측정법과 양수 지수 측정법이 있습니다. 단일 최대 양수 포켓 측정법은 탯줄과 태아의 몸을 제외하고 가장 깊은 양수 포켓을 찾아 깊이를 측정하는데요. 정상 범위는 2에서 8cm이며 2cm 미만은 양수가수증이라 하고 8cm 초과는 양수가다증으로 정의합니다. 양수지수 측정법은 자궁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가장 깊은 곳을 측정한 후 값을 더하는 것인데요. 정상 범위는 5에서 24cm이며 5cm 미만은 양수가수증이라 하고 24cm 초과는 양수가다증이라 합니다. 따라서 양수가다증은 단일 최대 양수 포켓 측정법으로 8cm를 초과하거나 양수지수 측정법으로 24cm 이상일 때를 말하죠. 임신 주수에 비해 복부의 팽대가 심한 다른 질환인 복수, 다태임신, 큰 난소 낭종과 감별해야 합니다. 경미한 양수가다증은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 중에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양수가다증을 발견하면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여 임신 주수, 태아의 구조적 기형, 태반 이상 등을 확인하게 되죠. 그 외에 임신부의 항체 검사, 매도 혈전 검사, 당뇨 선별 검사, 토치 검사, 혈전 검사 등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양수가다증의 치료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검진과 안정을 취합니다. 유산이나 조산이 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면서 양수가다증의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원인 불명의 양수가다증은 증상이 없으면 정기검진을 시행하면서 관찰하고 조산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합니다. 둘째, 원인에 따라 치료합니다. 경미한 양수가다증 중 일부에서는 저절로 호전되기도 하죠. 원인을 알 수 있는 일부 양수가다증은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신부의 당뇨에 의한 양수가다증의 경우에는 철저한 혈당 조절을 해야 합니다. 셋째, 양수천자수를 시행합니다. 임신부가 통증 및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정상 완화를 위하여 양수천자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양수천자는 약 30분 동안에 1에서 1.5리터의 양수를 볶게 되며 심한 자궁 팽대를 완화시켜서 임신부의 정상을 개선시키고 조산, 조기 양막 파수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죠. 양수가다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양수가다증의 50%는 원인 불명이며
폐의 기형이나 알려진 원인들은 특별한 예방 방법이 없죠. 그러나 임신형 당뇨인 경우 혈당을 조절하면 정상이 완화되므로 철저한 혈당 조절이 필요합니다. 임신형 당뇨로 인한 양수가다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싱겁게 먹는 것처럼 염분을 줄이고 적절한 칼로리 섭취와 균형적인 영양 식단을 짜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식이나 폭식을 피하시고 운동을 하는 것이 가체증으로 인한 임신형 당뇨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죠. 이는 양수를 적당하게 하며 또한 양수가다증이 덜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없는 양수가다증은 아주 양수가 많지 않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리고 양수량이 많다고 물을 먹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수분 섭취량과 양수량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기의 생활 공간인 양수에 대해 늘 관심을 가져야 하죠. 하지만 양수가다증, 양수가소증 등 양수에 대해 막연히 불안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도 즐거운 임신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